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어르신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현태입니다. 무릎 통증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체중을 받아내는 관절이고, 한 번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반복해온 계단 사용,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생활 습관, 장시간 서서 일하던 기억, 체중 증가 같은 요소들이 수십 년 동안 무릎에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무릎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조금 불편한 증상 정도로 여기고 참고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참고 쓰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이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늘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운동을 무작정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을 도와줘야 할 주변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데 있습니다. 무릎은 혼자서 체중과 충격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관절이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함께 충격을 나눠 가져야 관절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바로 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그대로 무릎으로 내려가게 되고 통증은 점점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리의 출발점은 강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운동과 관리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직접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무릎을 대신해 일을 해야 할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단계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를 높이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약 5초 정도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는 다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조절하며 내려와야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좌우 각각 5회면 충분하며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단계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내 무릎에 쏠린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허벅지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걷거나 일어설 때 무릎이 혼자 버티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 보여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무릎 통증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에 둔 채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고 허벅지에 아주 약하게 힘을 줍니다. 발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뜨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다리를 들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를 약 3초 정도 유지한 뒤 힘을 풀어줍니다. 좌우 각각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무릎 안쪽이 조이거나 아프면 힘이 과한 것이고 관절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는 허벅지 근육과 무릎 관절 사이의 신호를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걷기 시작할 때 무릎이 덜 흔들리고 특히 아침 첫 걸음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2단계의 핵심 목적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서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파도 조금씩 걸어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리를 풀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무릎 상태에 따라서는 회복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통증을 고착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순간부터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평지에서 가만히 서 있어도 체중의 약 2배, 걷기 시작하면 3배 이상,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보다 훨씬 큰 압력이 무릎에 걸립니다. 이미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 압력을 감당하기 버거워졌다는 뜻인데, 그 상태에서 다시 체중을 싣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무릎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리의 출발점은 반드시 체중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여야 합니다. 누운 자세는 무릎 관절에 거의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관절을 자극하지 않고 근육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때 하는 다리 들기 동작이나 허벅지 활성 동작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쉬고 있던 근육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무릎 통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관절이 먼저 쉬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천천히 깨어나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무릎에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누워서 시작하는 단계는 무릎에게 휴식을 주면서 동시에 다시 움직일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서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은 또다시 혼자 버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관리에서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보다 어떤 자세에서 시작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강화를 이야기할 때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크게 들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땀이 날 정도로 해야 운동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증이 시작된 이후에 무릎은 힘이 부족한 상태이기보다 신호체계가 흐트러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절대적인 힘도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먼저 변하는 것은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명령의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려고 해도 허벅지 근육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대신 관절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거나 무릎을 굳게 잠그는 방식으로 버티게 됩니다. 이때 큰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 대신 충격을 받아 통증이 이어집니다. 정지 활성 동작은 바로 이 잘못된 패턴을 바로잡기 위한 단계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채 허벅지에 아주 약한 힘만 주는 동작은 근육에게 지금은 내가 일할 차례라고 다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무릎 안쪽이 조이거나 찌릿해지면 힘이 과한 것이고 관절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들이 다시 제 역할을 시작해야 이후의 모든 움직임이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지 활성은 겉으로 보기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걷기 시작할 때, 무릎이 덜 흔들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줄어드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에게 2단계는 하루의 질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은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 손상이 줄어듭니다. 정지 활성은 바로 그 준비 과정이며 크지 않은 움직임으로도 무릎의 부담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릎 관리의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운동을 할 때보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더 자주, 더 크게 악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릎에 가장 많은 부담이 쌓이는 순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차에 타고 내릴 때, 신발을 신으려고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들입니다. 이 동작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영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쌓이면 무릎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을 정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움직임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뻗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대신해 일을 하도록 다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핵심은 속도와 조절입니다. 다리를 빠르게 뻗거나 반동을 주면 관절이 충격을 받지만 천천히 움직이면 허벅지 근육이 자연스럽게 긴장하면서 무릎의 부담을 나눠 갖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다시 내려놓을 때 조용히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관절에 충격이 전달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 무릎은 내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통증이 줄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운동 시간 외의 생활 동작에서는 여전히 무릎을 혹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무릎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사용법을 몸에 다시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의 두려움이 줄어들고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훨씬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릎 건강은 특별한 운동 하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릎 관리나 운동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릎은 하루아침에 망가진 관절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관절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사용 방식의 결과가 지금의 통증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관리 역시 시간을 두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분 루틴은 무릎을 단기간에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무릎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도록 주변 근육이 다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한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데 참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날에는 과감하게 쉬어도 됩니다. 무릎은 쉬는 동안 회복합니다. 대신 통증이 없는 날에는 이 루틴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시 무리하다가 통증을 반복하는데 이 패턴이 무릎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무릎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과도한 운동도 문제이고 완전한 방치도 문제입니다. 이 5분 루틴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이 당장은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달 뒤 걷는 느낌, 계단을 내려갈 때의 안정감,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릎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올바르게 도와주면 오래갑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5년 뒤에도 스스로 걷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김현태였습니다.